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조금도 식지 않는 폭염 속에서도 행복하고 멋지게 남은 여름을 즐겁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9월 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한여름 김종길 소나기 멋자 매미소리 젖은 뜰을 다시 적신다. 비오다 묻고 매미소리 그치다 다시 일고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가는가. 소나기 소리 매미 소리에 아직은 성한 귀 기울이며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보내는가. 김종길. 수환 선생님, 그간 한 주간 동안도 잘 계셨어요? 이번 주는 바빴어요. 내가 그래. 생일이 돼가지고. 그래 맞아. 축하드려요. 늦지만은. 그래갖고 그냥 생일 해준다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갖고 뭐 한 이틀 사흘을 그 초대받아가 댕긴다고 바빴어요. 여러 팀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도 뭐 초대해주고 차려주고 이만하면 됐구나 내가 그 생각도 하는 거지. 그래요. 그 맛에 또 사는 거죠 뭐. 우리는 9가지 좋은 일을 겪어도 때로는 한 가지 안 좋은 일에 마음을 다 뺏기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럼요. 이런 일이라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기분과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기울여질 때가 있다고요.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일기를 쓰기로 한답니다. 감사일기는 남의 불행과 나의 행복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래 또 한 곡을 듣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김세환이가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까.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짜릿한 건 없을까. 네,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서정 시인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소설가는 창밖을 내다본다. 시인은 자신을 거울 삼아 세계를 파악하고 소설가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찾는다. 소나기는 멎었으나 매미 소리는 멎지 않았다. 소나기가 세상을 적시다가 그치니까 바로 매미 소리가 사방을 적신다. 비와 매미 소리는 같지 않고 물과 소리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인은 그런 건 편견이라고 가볍게 지워버린다. 한때의 세상은 소낙비에 듬뿍 젖어 있고 다음 세상을 매미 소리에 듬뿍 물들였다. 이후는 세상은 다른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 것인가. 시인의 창밖에서 만나는 비와 더위는 꼭 와야만 해서 다시 온 것들이다. 그럼 박상철의 무조건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천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관악역 라디오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백세 건강이네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 6가지. 일단 우리가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2잔 정도 마시면 좋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놈은 물이 안 넘어가. 물이 도저히 안 넘어가. 한 잔만 겨우 마시게 되는데 2잔은 마셔야 몸속 청결이 더 싹 다 이루어지는 모양이지. 양배추는 위가 안 좋아지면 양배추를 먹어야 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양배추도 먹고 계란은 단백질이니까 피리 먹고 감자, 사과, 토마토도 꼭 먹어야 돼요. 그 이제 토마토에다 블루베리를 딱 넣어갖고 네. 같이 갈아갖고 마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러네. 내가 오늘 아침에도 6시에 깨갖고 주섬주섬 한 7시 돼서 가락시장 가서 블루베리 얼은 거 그거 한 2봉지 사고 아보카도 사고 그래갖고 갔다가 이제 그걸로 주스 해 먹는 거야. 그 이제 토마토도 넣고 이래갖고 아침에 그걸 먹으면은 훨씬 편하네. 그러고 나서는 밥이 안 들어가는데 또 밥이 안 들어간다고 또 미리 그런 걸 먹어버리니까. 그래 투정을 하고는 이제 조금 먹고 안 먹어져. 그런 거 먹고 나면은 우유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먹죠. 우유를 안 먹어서 그냥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여튼 뭐 요렇게 저렇게 해서 블루베리도 꼭 먹어야 되고 아보카도도 먹으면 좋고 우리나라에 나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딴 나라에서 나는 것도 먹고 그래저래 해갖고 건강을 또 좀 유지를 해야지. 나이 들어가 괜히 아파 놓으면 애들 뭐 귀찮게 하고 주변 사람들 귀찮게 하니까 그래도 뭐 용 아프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자 어지간 뭐 골고루 잘 먹어봅시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수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옆에서 늘 이래 보고 있으려면은 물 한 가지를 해도 한 번에 끝을 안 내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 하시니까 그 효과가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 수환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이제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거 이제 내일 한번 시장 가서 사온다. 그럼 그거 근데 내일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또. 잊어버려. 네, 안 먹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육회 공군 다 먹어야 돼. 야채만 먹어도 안 되고 고기만 먹어도 안 되고 또 생선만 먹어도 안 되고 네. 골고루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래야 되는 그래야 뭐 사는 줄 알아. 그래서 수환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래 옆에 놓고 살살 훔쳐봐도 항상 그 표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 뭐 촉되게 막 들었다 드러났다가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잘 일 정리해가지고 다스리더라니까요. 그거 다 서려놔야지. 내 혼자서 안 그러면 어떡해. 맞아요. 만약에 혼자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그것이 다 하락도 안 들어오니까 맞아요. 다 점점 몸은 빈약해지고 더 힘들지. 맞아요. 그런데 수환 선생님은 그런 것을 참 혼자서 체계적으로 본인이 책임감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앞에서 제발 잘하니 못하니 그러지 말아요. 아이 그것도 아니야. 아니 저도 창고로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저도 또 필요하지만은 수환 선생님 아프다 하면은 그걸 얼른 사다가 해드려야 되거든. 아이고 자 오지간 말씀만 들어도 뭐 좋다고. 자 김사잉의 켄터키 옛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네. 이거 어릴 때 듣던 건데 그죠. 젊어지겠다.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의 집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그리운 저 켄터키 옛집 위하여 머나먼 집 노래를 부르네 켄터키 옛집에 햇빛 비치어 여름날 검둥이 시절 저 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의 집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그리운 저 켄터키 옛집 위하여 머나먼 집 노래를 부르네 아유, 노래 아주 오래 전에 건데도 너무 마음이 감동이 막 스러져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안 잊으려고만 하는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자. 어쩔 수 없는 일은 잊어버리자. 포기하는 것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것은 미련 없이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때는 정말로 집에 가서 뭘 괜히 빨리 잊어버려도 되는 건데 그걸 안 잊어버리고 속으로 낑낑거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와서 또 한 번씩 읽어보면은 아 맞아 그럴 때 그걸 다 잊어버릴 걸 아주 안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혼자 후회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길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이런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받고 좀 색다르게 즐겁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는 양희은이가 부르는 들길 따라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조각 작은 배 되어 저 넓은 바다로 노져가고파 사랑한 것은 나의 그림자 지금은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 들길 따라서 나 홀로 걷고 싶어 작은 가슴에 고운 꿈 새기며 나는 한 마리 파랑새 되어 저 푸른 하늘로 날아가고파 사랑한 것은 너의 그림자 지금은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 사랑한 것은 너의 그림자 지금은 사라진 사랑의 그림자 사랑한 것은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황곤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 뭐 신문을 이렇게 들치다 보면요,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계 기사가 꽉꽉 차고 더 항의하는 사람들,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사람들 그냥 하여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함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는 이들이 사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일본산 수산물을 뭔가가 먹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기분이 찝찝한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건 다르죠. 어쨌든 그 지난번 그 유엔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와가지고 그 현장 검증이라든지 일본요. 그다음에 엄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일단 방류를 일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또 IAEA라 그러면 뭐 그 세계 최고의 원자력관 이런 연구기관이고 그 기구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믿고는 있지만 한 어쨌든 걱정만 지금 우리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자세한 방법은 없는지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방사능이 왜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부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뭐 신문들 다 봤기 때문에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그 방사능이 뭔지 아세요? 방사능 사실 얘긴 들어서도 네, 뭐 늘 그 얘기를 그렇죠, 접하지만은 그래. 예.
이 방사능이라고 하면요, 방사능을 내뿜을 수 있는 어떤 물질, 말하자면 그 능력을 지닌 물질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몸에 이것이 닿게 되면 노출되면 말이죠, 면역력 저하라든지 암이라든지 기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물질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나라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요, 우선 그 세슘과 요도 이 두 가지에다 핵심 집중적으로 이거 조사하는데, 킬로그램당 이건 뭐 원자력 기기에서 쓰는 특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치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00베크렐 이하 수준이면은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수준을 견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슘과 요도 이 두 핵이 가장 많은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위해성이 높다는 이유서 이 두 가지를 검사한다고 합니다. 세슘과 요도가 검출되면 예, 방사능에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가 나타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식품에서 요도라든지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 다른 문제가 또 있겠구나 해서 다른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말하자면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에서 많이 그 어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되는 어종들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어디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 게 제일 많죠. 일본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예. 돈인 선생님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들었지. 들어요. 거기 뭐 게라든지 맞아요. 러시아산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네. 약 14억 달러가 들어와요. 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에서요? 일본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한 10억 달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세 번째가 베트남. 맞아. 예, 베트남도 베트남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네. 거기가 6억 7천만 불. 그 다음에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있고. 연어 같은 거 많이 들어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게 6억 달러. 미국이 약 2억 2천 달러. 얼마 안 되네. 2천만 달러.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네. 사실 일본에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해서 러시아 게 들어오는데 무슨 봤더니 2021년 작년인가 재작년 수치를 보니까 약 1억 7천 정도. 그러니까 보통 2억 정도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우리 거는 다 얻어가고 다 외국 걸 우리나라요? 먹으려니까 우리 거는 없는 거. 우리는 전부 그냥 다 싸그리 다 잡아와서 별반 우리 근해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중국에서 와서 잡아가지고 다 훌치고 가버려. 북한에서 또 잡아가지고 일본 쟤네들도 와서 잡아가지 우리 잡아가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사실 어떤 좁잖아요. 예. 서해동에 이게 사실 우리는 거대한 뭐 동서남해가 있다고 해도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볼 때 고기가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수입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어쨌든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권고하는 식품 오염 측정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연합 등에서도 이 세슘과 요도를 우선적으로 오염 지표로 활용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오염되었는지 아닌지 검사 과정은 어떤가요? 검사 과정이요. 네. 그거 복잡하죠 사실. 근데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먼저 수입 금지 그 지역에서 이게 생산된 건지 이것부터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8개 현 말하자면 후쿠시마라든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라든지 도치기, 또 군마, 지바 이런 그 8개 현 수산물에다가 15개 현 27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럼 생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이게. 예.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예. 있는 거죠. 생산지를 확인한 다음에는요, 검사관들은 수산물의 외관을 보는 거예요. 아, 이놈이 싱싱하냐 안 하냐, 색깔이 또 어떠냐, 활력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실비실 그때는 전부 불합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방사능 측정기로 보통 1만 초라고 그러죠. 2시간 47분 정도 됩니다. 이 분석을 해요. 그리고 수입 금지 지역 위에 어떤 그 수입 때는 그 어떤 일본산 식품도 물론 이 기준에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수입 시 매번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기회에서 이런 말도 들어보는데 예. 또 못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한 결과를 일반 국민도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매일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인 선생님도 뭐 들어와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산물뿐만 아니죠. 농산물 가격 가공식품 같은 거, 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말하자면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다 검사하고 있는 그 결과가 다 나타나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는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품목부터 생산지, 검사일, 중량 등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거의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검사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요. 지난 28일인가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그 참돔 있지 않습니까? 참돔 큽니다. 예. 아주 발등만한 것들이죠. 가리비도 일본산 가리비 보면 우리 가리비보다 커. 물론 그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 거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 다 시할 수 없던 잡기 때문에 작아. 큰 가리비거든. 명태 우리나라 저 동해에서 명태 안 나잖아요. 나 예. 없죠. 그러니까 뭐 소련산이라든지 일본산도 일본산 여기서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명태 이런 거. 또 가고시마 현에서 나오는 잿방어 까만 거 있어요. 그거라든지 해서 총 39,690kg의 수산물을 이 세슘과 요도를 검사했는데 불검출이 됐다고 해요.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그래. 괜찮다 이거죠. 맞아.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식약처는요 방사능이 미량 아주 적다는 게 뭐 말로 적다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당 0.5 베크벨 그 이하 그 검출될 경우에는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하니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킬 테니까 일본 방사능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불안감을 해소 시켜주는 것이겠죠. 아, 그렇죠. 네, 애교적인 실리도 챙기고 국민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그럼요. 국가에서 뭐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을 건 믿고 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항의할 건 항의를 하지만 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자의 갯마을 한번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죠. 조각배 오고 가는 동해 바닷가 가시님 그리움에 한숨을 짓는 갯마을 안악내에 사모친 서름 사랑을 새겨놓고 떠나버린 그대를 왜 이라지 애를 태우나 내 님을 빼앗아간 바다 이련만 밀리는 파도 소리 왜 못 잊는가 갯마을 뒤에 두고 떠난 안악내 눈앞에 아롱대는 바닷물이 그리워서 다시 또 왔네 예, 두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가을과 관련돼 있는 시 한 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짧아서 박노해. 가을은 짧아서 할 일이 많아서 해는 줄어들고 볕은 길어져서 인생의 가을은 시간이 귀해서 내가 시간이 더 있다면 너에게 더 짧은 편지를 썼을 텐데 더 적게 말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텐데 더 적게 가지고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가을은 짧아서 인생은 짧아서 귀한 건 시간이어서 짧은 가을 생을
길게 살기로 해서 물들어가는 가을 나무들처럼 더 많이 피워내고 더 깊이 성숙하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단 하나를 품고 영혼의 시간을 걸어가는 짧은 가을날의 긴 마음 하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 잘 들었습니다. 심오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아 예. 두 번째 소식.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야 할 내용인데요. 지금 가끔 핸드폰 보면은 알지 못하는 데서 전화가 오든지 뭐가 문자가 들어오는 거 많죠. 많아요. 그거 잘못하고 그냥 찍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다 삭제해버리는데 뭐 그래도 또 들어. 그래도 모르고 이렇게 찍어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최근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 검사 보험 통지문 전달 완료. 아주 짧게 해서 탁 보내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네네. 뭐야 이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누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자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선 누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뭔 건강보험인가 하고. 그렇지. 네, 이게, 네, 이게 맞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누른다 말이에요. 돈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눌러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지. 네, 특히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거나 병원에라도 갔었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 이 문자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누르자마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비슷한 사이트가 탁 화면으로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어이구 뭐야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이트의 상단에 보면요 아주 뭐 예쁘게 이렇게 됐겠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건강 검진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가 아주 얌전하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그럴 듯하게. 그렇죠. 이런 문구가 뜨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번호, 문자와 함께 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번호를 줘가지고 자, 이 번호대로 앞으로 찍어 나가 달라, 답변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속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마 웬만한 사람 다 어째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 그렇지. 아이고 나쁜 예, 놈들. 참. 이 사이트는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정말 사기 사이트죠. 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최근에 이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각 지역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예.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 그대로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조심해야죠. 이 방식은요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스미싱 우리들 그냥 내용은 알아도 이게 무슨 글자가 이렇게 합성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SMS 이 문자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SMS와 피싱 이게 낚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바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지금 나도 가끔 불만도 좀 있는데 나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런 걸 좀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발송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가 1577 1000번이에요. 그런데 이거 오면 거기다 전화 걸고 뭐 확인하고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대표 홈페이지 주소는 www.nhis.or.kr로 이렇게 말하자면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다 확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활용하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누르기보다는 꼭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는 전화라든지 이런 문자가 오면 무턱대고 눌러대고 할 필요는 없고 예, 저 정말 이렇게 게으를수록 손인 좋다. 선생님 말 맞다나 게으를수록. 신중을 기하고 모르면은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여간 이런 사례가 워낙 많거든요. 이 국민건강 이거만이 아니고 다른데 은행 거도 그렇지. 많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 보는 번호이잖아요. 이런 전화라든지 이런 문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받는 게 상책이에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만약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스미싱 문자로 의심될 때는 인터넷 그 주소 URL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클릭하지 말고 국민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찾아서 말하자면 그 전화는 118이에요. 12가 아니고 119가 아니고 118입니다. 여기에다가 신고를 일단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미싱 네. 또 보이스 피싱이 하루 빨리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야, 정말.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다른 게 나오니까 이거 참. 네, 당하는 사람은 항상 일반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선량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와는 별도지만 전화에 속아서 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기를 당하는 소식도 그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군에서도 그랬어요. 지금은 좀 군에서 말이요. 그러니까. 와갖고 전화를 걸어갖고 아이고. 당신 아들이 지금 군에서 지금 뭐 사물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영창 가게 됐다. 예, 아이고, 빨리 무서워. 지금 돈을 보내라. 지랄. 아이. 해가지고 돈 사기 당하는 그냥 경우도 있고. 아들이 뭐 어디를 다쳐서 그냥 그럼, 한다고 막 그렇지. 엄마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막. 그렇죠. 그래갖고 돈보따리를 들고 가야 할 잼인데 어떻게 그냥 연락이 돼갖고. 이미 그때는 이미 돈 다 뺏기고 그래. 다 당한 이유니까 사후약 방문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유 기자님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패티김이 9월의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근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안녕하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에서 전해드리는 건강정보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고온다습했던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의 문턱이 다가온 가운데 계절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감의 유행 시기는 평균적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집니다. 독감 백신은 통상 접종 4주에서 6주 후부터 면역이 형성돼 6개월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기에 9월에서 10월 중 예방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독감으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악화 및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만큼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독감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평소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면역력 강화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악 FM 청취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더불어 독감 백신을 미리 맞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매년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